차세대 유망 산업인 드론 산업의 열풍이 교육 현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고흥산업과학고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드론 산업학과를 개설해 드론 조종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한편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톡톡 무한 상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전남교육 영상기자단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차세대 유망 산업인 드론 산업의 열풍이 교육 현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고흥산업과학고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드론 산업학과를 개설해 드론 조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학교 설치와 체제 개편 협의회를 열고 고흥산업과학고가 제출한 드론 산업학과 설치안을 확정했습니다. 고흥 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드론 특구 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농약 살포용 드론 보급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드론 아카데미 개설, 드론 비행 체험장 조성 등 드론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차 드론 산업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산업과학고는 이 같은 지역 실정과 미래 산업 전망 등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2개 학급, 52명 규모의 드론 산업학과 개설을 신청한 것입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드론 지도 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위험 재해 요원으로, 감시 요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고흥이 드론 특구로 되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고 드론 산업학과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드론 지도 조종사, 항공 전자정비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를 하다가 드론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드론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특히 고흥구는 신설륜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1억 원씩 향후 5년간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학과 개설은 드론을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고흥 지역민들의 요구와 인력 양성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학교 측이 선제적으로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운영 성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도서관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평도서관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한평중학교 등 4개 학교 1학년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와라, 즐겨라, 톡톡 무한상상교실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인 융합과학과 연계해 주제 영화 보기, 책 깊이 읽기,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국립광주과학관 에코랩 달려라 태양광 자동차와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의 TV 방송 제작 과정 등 진로 적성 체험 과정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융합과학을 신청해 보았는데 첫 시간에 해보니까 학교 과학 시간 때 못했던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을 해보고 또 연필심이랑 플래런, 다이아몬드랑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한편 자유학기제 운영은 2016 한평 나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과 전남교육청 독서지능 공모 사업에서 모두 1,38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전남교육 영상기자단 캠프에서 제작한 학생들의 작품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후 학원으로 또다시 학원으로 향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이 시기에 학업에 치중되어 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나마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놀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김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학생들의 오후 수업이 한창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하교하는 학생들은 이제 휴식을 갖는 것이 아닌 또다시 학원으로 곧장 향합니다.
하루 종일 학업은 계속되고 청소년에게 권장하는 최적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학원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라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자주 PC방이나 주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에서는 친구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시간이 생긴다 해도 그냥 스마트폰 하거나 집에 있어요. 학원이 끝나는 시간은 보통 해가 지고 난 후, 대부분 학생들의 여가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 시작됩니다. SNS나 메신저, 게임 등 주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취미들이 주를 이루며 야외가 아닌 실내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부족하며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종류, 용돈의 사용 범위도 좁다 보니 청소년의 놀이 문화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내를 벗어나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고 연극, 뮤지컬 등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놀이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좀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러한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영상기자단의 김하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3박 4일간 전남학생교육원에서 도내 일반고 1학년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구술 면접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와 체험 중심 활동으로 학생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이 캠프는 사전에 광주교대와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10개의 전공 영역별 교수를 위촉하고 학과 탐색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사정관을 강사로 위촉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학교생활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분석, 모의구술 면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초, 중등교원 1,300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연찬회는 교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실제, 과정 중심 평가, 실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위센터 전문 인력 111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는 청소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와 자살 위기 개입 적용, 인지행동치료 등 위기 학생의 상담부터 정신과적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목포 해인여종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사제 동행, 친친 테마 여행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친 테마 여행은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고 사제 간의 존중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해인여중만의 특색 교육으로 올해로 5년째 이어져 온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과 친구 3, 4명 등 소규모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부산해양대와 금융센터 등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직업군의 전문가와 장소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 나서 섭외를 진행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씩을 쓰고 있다. 파랑새를 쓴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르 링크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가요?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9월의 넷째 주입니다. 몸은 피곤하겠지만 다시 힘을 내 만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페이지를 채워 나가야겠죠. 이상으로 전남교육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